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할머니가 미워서 정신병원에 보냈잖아요.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어떤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할아버지도 엄마 편이세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어른들이 결정한 일이니까. 어른들이 결정했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향해서도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쫓아내고 싶었던 거죠? 할머니가 저를 데려갈까봐 무서워서? 이철민 회장과 유진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의 말이 핵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우리는 정말 널 사랑해서. 사랑한다면서 왜 제 마음은 무시해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빼앗아가요? 서연아,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할머니를 선택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잃어버린 손녀를 다시 만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정수는 대학병원 귀빈병실 복도에서 걸레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7살 소녀가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어려운 영어 단어를 설명하는 모습. 특히 그 아이가 모르는 단어를 이해시키려고 공중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바로 그 습관. 설마 저 아이가. 정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맸던 손녀 서연이가 바로 여기 이철민 회장의 손녀로 살고 있다니. 정수는 한글 교사로 35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후 며느리 영희와 손녀 서연이를 키우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일찍 하늘로 보냈지만 똑똑하고 예쁜 7살 손녀 덕분에 매일이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이라는 글자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서연이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한글을 배울 때마다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아,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이렇게 하트를 그려보렴. 정순이 공중에 하트를 그려주면 서연이도 따라 그렸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시로 환하게 웃으며 꼭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영희의 재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서연이는 저희가 데려가야 해요. 새로운 남편 박기수는 조건도 좋고 서연이를 친딸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희야, 서연이는 내가 키울게. 너희는 신혼생활에 집중해라. 하지만 박기수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이는 친부모가 키워야 합니다.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할머니, 저 안 갈래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서연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결국 영희는 서연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손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순이 걱정되어 연락해봤지만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이사도 간 상태였습니다. 1년 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기수가 회사 돈을 횡령해 구속되고 영희는 서연이와 함께 도망쳤다가 결국 입양기관에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디로 간 거죠?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정수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모든 재산을 털어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며 서연이를 찾았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져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나 건강마저 악화되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를 벌기 위해 그 병원에서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명 같은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귀빈병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중국어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우리 서연이가 최고구나. 이철민 회장이 서연이라고 부르는 순간 정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름도 같고 나이도 맞고 무엇보다 그 학습 습관들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정수는 청소를 핑계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오른쪽 손목을 힐끗 보았습니다.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순만이 알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서연이가 맞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손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정순의 눈물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서연이의 따뜻한 마음씨에 정수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왠지 정말 친근한 느낌이에요.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서연이의 말에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리가. 처음 보는데 이상해요. 할머니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급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우아한 차림의 30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이 병실 환자의 며느리 한유진입니다. 혹시 청소 담당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유진이 정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특히 서연이를 잘 부탁해요. 그런데 유진의 눈빛에는 뭔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정순을 경계하는 듯한. 이 사람, 뭔가 수상해. 정순은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병원 지하 휴게실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무수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지? 어떻게 서연이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유진이라는 여자는 왜 날 그런 눈으로 봤을까? 다음 날 정수는 전담 청소부가 되기 위해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제가 귀빈실 청소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귀빈들이 까다로워서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잘하겠습니다. 마침내 귀빈 병실 담당이 된 정순. 하지만 본격적인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순이 청소를 하는데 유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어제부터 계속 보니까 서연이한테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냥 똑똑한 아이라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죠? 유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유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정순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네,
최정순이라는 사람 조사 좀 해주세요. 65세 여성이고 뭔가 수상한 점이 많아요. 정순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유진은 사립탐정과의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상류사회에서 살아온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 정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나와 귀빈 병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철민 회장이 일찍 회사에 나간다고 했으니 서연이와 단둘이 있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서연아. 아니, 학생. 정순이 실수를 만회하려 했지만 서연이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방금 저를 서연이라고 부르셨죠?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회장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걸 들어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할머니가 부르시니까 더 따뜻하게 들려요. 서연이의 순수한 미소에 정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공부예요? 한국 고전 문학이에요. 춘향전을 읽고 있거든요. 정순의 전공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춘향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할머니가 도와줄까요? 정말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서연이가 책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춘향이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 설명하는 동안 정수는 무의식적으로 10년 전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서연이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할머니, 정말 잘 가르쳐 주시네요.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셨어요? 아니, 그냥 책을 좋아해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정말 특별해요. 마치 어릴 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이가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기분이 드나요? 네. 아주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에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온 것입니다. 서연아, 안녕. 어머. 유진이 정순과 서연이가 가까이 앉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공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서연이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할머니 무슨 공부를 도와주고 계셨나요? 유진의 목소리에 미묘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고전 문학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청소부 할머니가 고전 문학을 그렇게 잘 아시다니. 신기하네요. 유진의 말에 정수는 불안해졌습니다. 젊었을 때 책을 좀 읽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서연아, 너무 할머니한테만 의존하면 안 되지.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습관도 길러야 해. 하지만 할머니가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유진이 정순을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정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30분 후 유진은 정순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요?
서연이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냥 착한 아이라서 그것뿐인가요? 유진의 날카로운 눈빛이 정순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이를 보시는 할머니 눈빛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남다른 것 같아서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유진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혹시 서연이가 할머니를 누군가와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유진의 질문이 점점 핵심을 찔러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사실 서연이는 입양하거든요. 친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유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서연이의 친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적당한 선에서 서연이를 돌봐주세요. 유진이 사라진 후 정수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사립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직 조사 중인데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점들이요? 우선 최정순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요. 그리고 10년 전 기록이 거의 없어요. 10년 전 기록이 없다고요? 네. 마치 10년 전부터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아요. 유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특히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편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의심스러운 시선과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심해야 해.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면 안 돼. 다음 날 정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서연이와 대화할 때도 최대한 일반적인 청소부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달라 보이세요. 서연이가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뭐가 달라? 어제보다 좀 딱딱하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할머니, 저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시죠? 서연이의 직감적인 질문에 정수는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느낌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보실 때마다 뭔가 간절한 표정을 지으시거든요. 정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연이가 너무 예리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와 비슷한 손녀가 있으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할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빛이 그래요. 마치 그리운 누군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아. 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또다시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일부러 타이밍을 맞춰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서연이랑 또 깊은 대화를 하고 계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요? 네. 서연이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나 함께하면 어떨까 해서요. 유진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정수는 함정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할머니,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가족은 혼자 삽니다. 자녀는 없으세요? 정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예전에 자녀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유진의 질문이 점점 더 직접적이 되어 갔습니다. 정수는 유진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철민 회장이 갑자기 병실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유진아, 나와봐. 긴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큰 사고가 났어. 당장 가야 해. 이철민 회장과 유진이 급히 나가면서 정순과 서연이는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사고일까요? 글쎄, 회사 일은 어려워서. 그런데 서연이가 갑자기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만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뭘? 할머니가 저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시죠?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에 대해 뭔가 아시는 거죠? 서연이의 맑은 눈동자가 정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병실에는 둘만 남겨진 상황. 정순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서연아, 그게 할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요. 마치 저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것 같은. 정순의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서연이가 너무 예리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어릴 때, 바로 그때 급하게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뭔가를 확인하러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헛, 깜빡했네. 서연아, 할아버지 약. 유진이 정순과 서연이가 손을 잡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서연아, 넌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엄마, 할머니가. 서연아. 정순이 급히 서연이를 말렸습니다. 아직 유진 앞에서 털어놓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부 이야기였어요. 서연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유진은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급한 일 때문에 더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오늘 저녁 식사 초대는 다음에 하자. 오늘은 급한 일이 생겨서. 네, 괜찮습니다. 유진이 나간 후 서연이가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서연아, 조급해하면 안 돼. 천천히. 하지만 할머니, 저는 정말 궁금해요. 왜 할머니만 보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는지. 정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혈육의 끈이란 이런 것일까요? 그날 저녁 유진은 사립탐정과 만났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립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최정순, 65세. 10년 전까지는 초등학교 한글 교사였습니다. 교사였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갑자기 사직하고 행방이 묘연해져요. 유진이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세요. 10년 전 이 여자에게 손녀가 있었습니다. 손녀요? 네. 이름이 서연이에요.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 그런데 그 손녀가 갑자기 사라져요. 입양을 보낸 것 같은데.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손녀의 나이는 현재 17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집 서연이와 나이가 똑같았습니다. 더 조사해 주세요. 그 손녀가 어디로 입양되었는지 이미 조사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요? 입양 기록이 이철민 회장님 댁으로 되어 있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우리 서연이가.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병원에 왔습니다. 정순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이번에는 명령조였습니다. 정수는 유진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네. 유진은 정순을 병원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솔직해지세요. 무슨,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냈어요.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정순 씨 10년 전까지 한글 교사셨죠? 그리고 서연이라는 손녀가 있었고요.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럼 정말 맞는 거네요. 우리 서연이가 당신 손녀라는 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유진 씨,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저는 복수하러 온 거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고.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요? 그냥 우연히 여기서 일하게 됐다고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복수심도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서연이에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한테서 빼앗으려고요? 아니에요. 저는 서연이가 행복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왜 정체를 숨겼어요? 유진의 추궁에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멀리서라도 서연이를 보고 싶었어요. 잘 자라고 있는지. 말도 안 돼요. 10년 동안 찾지 않다가 갑자기 찾았어요. 미친 듯이 찾았어요.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어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프면서도 찾았어요. 유진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럼 왜 못 찾았어요? 입양 기록이 비공개라서. 그리고 제가 중간에 너무 아파서. 정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유진은 정순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서연이를 데려가려고요? 아니에요. 서연이는 이미 이 집 아이예요. 저는 그냥 뭐요? 가끔 볼 수만 있어도 충분해요. 하지만 유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한테 혼란만 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유진 씨,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정수는 절망했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서연이에게 제대로 된 인사라도 하고 싶어요. 갑자기 사라지면 서연이가 궁금해할 거예요. 유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순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서연이한테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정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깔끔하게 사라지세요. 이유도 말하지 말고. 그럼 서연이가,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에게는 지옥 같은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고 일주일 후에는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슬퍼 보이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할머니, 혹시 저 때문에 힘드세요? 왜 그런 생각을? 요즘 할머니가 저를 보실 때마다 눈물이 맺혀 있어요.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철민 회장이 갑자기 정순을 부른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당신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유진이 회장에게까지 말한 걸까요? 당신이 누군지 알겠더군요. 이제 정말로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이의 친할머니시군요.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앉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10년 전 서연이를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이유도, 서연이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이유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이한테 들으셨나요? 유진이는 모릅니다. 저 혼자 조사한 것입니다. 회장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보시는 할머니의 눈빛이 남달랐거든요. 죄송합니다.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니, 이해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친할머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죠. 회장의 의외로 따뜻한 반응에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박기수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제 가족이 무너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제가 미안합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마음 없어요. 정순이 급히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봤거든요. 회장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정말인가요? 네.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못다 해준 부모 역할을 해주셔서.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냥 가끔 서연이를 볼 수 있으면 충분해요. 하지만 서연이는 할머니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정순이 놀랐습니다. 서연이가요? 네. 어제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 청소부 할머니가 뭔가 특별한 분 같다고. 정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저를 알아보는 걸까요? 글쎄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건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정순이 서재에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에? 서연아. 회장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앉아봐. 할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서연이가 소파에 앉으며 정순과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것들, 이제 알아도 될 것 같아. 궁금해했던 것들이요? 내 과거에 대해서.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저의 가족에 대해 뭔가 아시는 거예요? 회장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해 주세요. 회장이 정순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네, 할머니가 사실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서연이의 따뜻한 말에 정순은 용기를 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그런데 바로 그때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유진이 상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버님, 설마. 유진아, 진정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유진이 다급하게 서연이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나가자. 어른들이 할 이야기가 있어. 싫어요. 저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저도 알고 싶어요. 서연아. 유진이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리세요? 혹시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서연이가 점점 예리해졌습니다. 할머니, 말해주세요. 정말 저에 대해 뭔가 아시는 거죠?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안 돼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서연이가 혼란스러워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잖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이 상황을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벌어진 일이고 서연이도 알 권리가 있어. 서연이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발 말해주세요. 저는 준비됐어요. 정순이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당당하게 손녀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내 진짜 할머니야.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할머니요? 그래. 내가 7살 때까지 함께 살았던 할머니.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세요? 그래, 내 강아지야. 서연이가 정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잡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창백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지. 하지만 그날 밤 유진은 혼자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서연이는 우리 딸이야.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에게
빼앗길 수는 없어. 유진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는 꿈에서 깬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 할머니세요?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야, 서연아. 그럼 이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정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서연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빼앗기게 둘 수는 없어. 절대로. 유진은 밤늦게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기숙학교들의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급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정순이 친할머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서연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할머니만 찾고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만 웃었습니다. 유진에게는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져. 유진은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정수는 서연이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왜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친근했던 걸까요? 혈육의 끈이라는 게 있나 봐, 서연아. 할머니, 저 어릴 때 기억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정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기억? 따뜻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기억이요. 그리고 한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래, 맞아. 할머니가 서연이에게 비읍은 입술 모양이라고 가르쳐 줬지. 맞아요. 그리고 미음은 입을 다문 모양이라고. 서연이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할머니, 그럼 왜 그때 저를 두고 가셨어요? 정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서연아.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때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스위스에서 전 세계 인재들만 선발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너를 초청했어. 서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서연아,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 전액 장학금의 최고의 교육을. 싫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서연이가 정순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내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가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서연이를 좀 설득해 주세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연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할머니도 저를 보내려고 하세요? 서연이의 눈에 배신감이 어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는 서연이가 훌륭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할머니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날 밤 유진은 회장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가 너무 할머니에게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가?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서연이가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없어요. 회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할머니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인가? 10년 동안 서연이를 찾지 못했다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처음에는 복수심도 있었다고 하셨고, 유진이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금은 진심으로 서연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혈육인데, 혈육이라고 해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서연이는 이미 우리 아이예요. 회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순을 따로 만난 것입니다. 할머니,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네. 서연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서연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서연이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스위스 유학을 반대하지 마세요. 정순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가기 싫어해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예요. 할머니가 설득해 주세요. 제가 왜? 할머니가 진짜 서연이를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유진이 정순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서연이가 혼란스러워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연이가 요즘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진짜 엄마처럼 따랐는데 할머니가 나타난 후로는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서연이를 설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할머니도 잠시 거리를 두세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를 둔다니요? 서연이가 유학을 간 동안 할머니도 요양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이요? 유진이 브로셔를 내밀었습니다. 강원도에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정수는 브로셔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정신병원을 겸하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 예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잖아요.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저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수는 유진의 진짜 속셈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아예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 씨, 저는 절대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갈등 속에서 키울 건가요? 유진의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서연이에게 해가 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서연이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어두워요. 아니야, 서연아. 할머니, 혹시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서연이가 예리하게 눈치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서연이의 간절한 말에 정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정순을 부른 것입니다. 할머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서연이의 미래에 관한 결정입니다. 정순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서연이 유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회장이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도 당분간 서연이와 떨어져 있는 게 좋겠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유진이 이긴 것입니다. 과연 정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서연이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이 강제로 요양원으로 이송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할머니는 치료가 필요하셔. 유진이 서연이를 붙잡으며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할머니는 아프지 않아요. 서연이가 발버둥치며 정순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유진과 간병인들이 막았습니다. 서연아. 정순도 눈물을 흘리며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장까지 이 결정에 동의한 상황에서는 할머니,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서연아, 할머니가 꼭 돌아올게. 정순이 태워진 앰뷸런스가 사라지자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그만 좀 해. 할머니는 정말 치료가 필요하셔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처음으로 유진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내쫓은 거잖아요. 서연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할머니는 멀쩡했어요. 서연이의 반발에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넌 몰라. 어른들의 사정이 복잡해서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서연이가 따지자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요양원? 할머니가 정신병원 같은 요양원에 있다고? 서연이가 병원 간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가족분들이 강제 입원시키셨더라고요. 강제 입원이요? 서연이는 즉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양원에 있다는 게 정말이에요? 회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서연아, 진정하고 들어봐. 아니에요. 할머니는 정상이에요. 왜 그런 곳에 보내셨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커지자 유진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정말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낸 거예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그건 답해주세요. 정말이에요? 서연이의 압박에 유진은 어쩔 수 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고요? 서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정신병원에? 서연아, 넌 몰라. 할머니가 예전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할머니는 멀쩡하다고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설령 예전에 아프셨다고 해도 그게 지금 강제로 가둘 이유가 되나요?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처음부터 할머니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고 쫓아낸 거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할머니가 나타나니까 기분 나빠서? 서연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할머니를 더 좋아하니까 질투나서? 서연아, 그런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엄마는 할머니가 나타나서 기분 나쁘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서연이의 말에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널 사랑해서, 사랑한다면서 왜 제 할머니를 괴롭혀요? 괴롭힌 게 아니야. 정말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할머니를 미워해서 쫓아낸 거면서. 그 순간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할아버지도 엄마 편이세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어른들이 결정한 일이니까. 어른들이 결정했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서연이가 회장을 향해서도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쫓아내고 싶었던 거죠? 할머니가 나타나니까 귀찮아서? 서연아, 아니면 할머니가 저를 데려갈까봐 무서워서? 회장과 유진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의 말이 핵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우리는 정말 널 사랑해서, 사랑한다면서 왜 제 마음은 무시해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빼앗아가요? 서연아,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할머니를 선택할 거예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당장 데려올 거예요. 서연아, 그건 안 돼. 유진이 급히 말렸습니다. 왜 안 돼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 무슨 법적 문제요? 서연이가 추궁하자 유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건 설마 엄마가 거짓 서류라도 만든 건 아니죠? 서연이의 날카로운 추측에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네요. 할머니를 강제로 가두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네요. 서연아,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서연이가 유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서연이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유진이 뒤쫓았지만 서연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강원도 요양원을 찾아가기 위해 버스 터미널에 있었습니다. 과연 서연이는 정순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서연이가 강원도 요양원에 도착해 미친 듯이 정순을 찾아 헤맸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온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학생, 여기는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간병인이 서연이를 막아섰습니다. 제발요. 제 할머니를 봐야 해요.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불가능해요. 저는 손녀예요. 친손녀라고요. 서연이가 울부짖었지만 간병인은 냉정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면회 금지로 되어 있는데요. 면회 금지요? 서연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진이 아예 면회를 못하게 막아둔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제발 한 번만.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과 유진이 급히 따라온 것입니다. 서연아. 유진이 달려와 서연이를 붙잡았습니다. 왜 혼자 이런 위험한 일을? 나요. 저는 할머니를 데리고 갈 거예요. 서연아, 진정해. 할머니는 정말 치료가 무슨 치료예요? 할머니는 아프지 않다고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요양원 안에서 정순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본 정순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은 초췌하고 눈빛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서연이가 정순에게 달려가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어요? 서연아, 여기까지 어떻게? 정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를 데리러 왔어요. 하지만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 무슨 치료요? 할머니는 멀쩡해요. 서연아, 넌 몰라. 할머니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위험하다고요? 서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뭐가 위험해요? 할머니가 예전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어. 유진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너를 잃고 난 후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어.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서연이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그때 많이 아팠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으시잖아요. 서연이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신병은 언제 재발할지 몰라. 유진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또 아프시면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면 제가 돌봐드릴 거예요. 서연아, 넌 아직 어려서 그런 책임을 질 수 없어. 회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할머니를 위해서라면서 왜 이런 끔찍한 곳에 가뒀어요? 서연이가 요양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곳은 끔찍했습니다. 낡은 건물의 칙칙한 분위기, 그리고 절망에 빠진 환자들. 할머니,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정순이 애써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서연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가요. 저와 함께 나가요. 하지만 간병인이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저는 보호자예요. 법적 보호자는 따로 있습니다. 서연이가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서연아, 이해해줘. 엄마도 힘들어. 힘들다고요? 엄마가 뭐가 힘들어요? 너를 잃을까봐 무서워. 유진이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고 나서 넌 엄마를 예전처럼 보지 않아. 할머니만 찾고. 그건 엄마도 널 10년 동안 키웠어. 진짜 딸처럼 사랑했다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할머니가 나타나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서연이는 처음으로 유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서연아, 엄마도 할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서워요? 내가 엄마를 떠날까봐. 할머니와 함께 가버릴까봐. 유진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정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 씨,
저는 서연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는 이미 당신의 딸이에요. 10년 동안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정순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끔 서연이를 볼 수만 있어도 충분해요. 하지만 서연이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정순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유진 씨와 함께하는 거라면. 아니에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머니도 엄마도 다 좋아해요. 왜 선택해야 해요? 서연아, 저는 할머니와 엄마, 할아버지 모두와 함께 살고 싶어요. 서연이의 간절한 외침에 모든 어른들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보구나. 할아버지, 서연이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어른들끼리만. 회장이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회장님, 이제부터는 서연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유진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사과드려요. 유진 씨,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서연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건데. 유진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가족으로.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이가 기뻐하며 모든 사람을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가족이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3개월 후, 할머니, 대학 면접 합격했어요. 서연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정순, 유진, 이철민 회장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대단하다. 정순이 기뻐하며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면접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교수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니야, 서연이가 열심히 한 결과야. 유진도 다가와 서연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엄마. 서연이가 유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정순을 할머니, 유진을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며 두 사람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축하해 주세요.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회장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정순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유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 서연이를 배려하려다 보니 오히려 더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중간에서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해주신 음식도 드셔보세요. 엄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한글 공부법도 들어보세요. 서연이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점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한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정순이 갑자기 몸살에 걸려 누워 있을 때 유진이 직접 간병을 해준 것입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유진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유진이 정순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열이 많이 나시네요.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괜찮아요. 안 돼요. 서연이가 걱정할 거예요. 유진이 정순을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병실에서 간병했습니다. 유진 씨, 왜 이렇게까지? 할머니가 아프시면 서연이가 슬퍼해요. 그리고 유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배웠다고요? 진짜 사랑이 뭔지요? 할머니가 서연이를 보시는 눈빛. 그게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이더라고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유진 씨는 이미 훌륭한 엄마예요. 아니에요.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이철민 회장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연이에게 물질적인 것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고요. 그렇게 이 가족은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서연이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회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네.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죠. 정수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서연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정식으로 이철민 회장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영희였습니다. 서연이의 친어머니인 영희가 10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영희야. 정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영희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서연이는 잘 있나요? 잘 있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정순이 영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연이가 영희를 보고 멈췄습니다. 서연아.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죠?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서연아. 엄마야. 하지만 서연이는 영희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순 곁으로 가서 팔짱을 꼈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1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서연이의 차가운 반응에 영희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이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엄마를 용서해줘. 할머니, 엄마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정순의 중재로 서연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영희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부터 영희도 조금씩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이의 대학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훌륭한 한글 선생님이 되어서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 서연아. 할머니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되렴. 정수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제가 졸업하면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쓸 거예요. 내 이야기를? 네. 병원 청소부였던 할머니가 알고 보니 내 친할머니였던 이야기요.
정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책이 될까? 물론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사랑 이야기예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책에 나올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나쁜 역할이어도 괜찮아요. 엄마, 나쁜 역할이 아니에요. 서연이를 진짜로 사랑했던 엄마 역할이에요. 영희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오지 않아도 돼요. 부끄러운 엄마니까. 아니에요, 엄마. 모든 사람이 다 나와야 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나오겠네. 처음에는 엄격한 할아버지, 나중에는 따뜻한 할아버지로.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해질녘 정수는 혼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10년 전에 절망적이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를 잃고 모든 희망을 잃었던 그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뛰어와 정순의 팔에 안겼습니다. 뭘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참 신기하다 싶어서. 뭐가요? 가족이라는 게 꼭 혈육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맞아요, 할머니. 진짜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연이가 정순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서연아. 그렇게 병원 청소부였던 할머니와 대기업 회장의 손녀였던 서연이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육으로 이어진 할머니와 손녀, 사랑으로 이어진 유진과 서연이, 시간으로 이어진 회장과 서연이, 그리고 용서로 이어진 영희와 서연이. 모든 관계가 다르지만 모두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1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약속한 대로 이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책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로